자, 안녕하세요. 첫판 치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놓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릴 차량은 옆에 있는 베라크루즈입니다. 요즘 베라크루즈가 굉장히 좀 드물게 들어오는데요. 매입한 차량들도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판매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이번 차량은 좀 수리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나마 남아있던 차량을 제가 오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차량 수리 과정에 대해 조금만 영상을 보시고 가실 건데요. 외판 도색이 좀 많았던 차량이라서 외판 도색 과정과 그 전의 상태를 한번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첫판 치부장입니다. 지금 베라크루즈를 상품화하고 있는데요. 준비 중입니다. 지금 뒷범퍼는 탈거에 두었고요. 썬팅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도색이 지금 아래쪽과 위쪽이 좀 다르죠. 여기서부터 무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색을 다시 할 거고요. 또 앞범퍼를 보시면 앞범퍼도 지금 탈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범퍼도 다시 도색을 할 겁니다. 이번 차량이 2010년에 등록된 차량이고 2011년형이고요. 주행거리가 22만 킬로 탔습니다. 도어 캐치가 없네요. 안에 보시면 버튼 시동 스마트 키랑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영상 보셨던 것처럼 처음에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도색도 잘못되어 있었고요. 군데군데 도색할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도색 처리했고 뒤에 썬팅까지 제가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외관 상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차량 구입 전에 사고 이력 조회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차량은 소유자 변경 한 번 정도 있었는데 그 소유자 변경도 상사를 통한 변경이 아니고요. 가족 간 승계나 개인 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한 건의 소유자 변경이 2014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자, 내차 피해는 100만원 좀 넘는 금액들로 3건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침수, 전손, 도난 피해 없는 깔끔한 차량 되겠습니다. 당연히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이죠. 이제 차량 설명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시켜드리면 베라크루즈 이륜구동 차량입니다. VX300의 스마트팩 차량이고요. 스마트팩은 버튼 시동 스타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뒤에 전동 트렁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VX 프리미엄과 그렇게 옵션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베라크루즈에서 버튼 시동하고 전동 트렁크 있으면 거의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죠. 주행거리 좀 많죠. 22만 5천 킬로 주행했고요. 외판 부위 교환이 본네트, 운전석 핸다, 운전석 뒷문 이렇게 3개가 교체된 차량입니다. 옆에 성능기록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 차량의 판매 금액이 무려 820만 원입니다. 820만 원 금액이 높으면 높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과연 차량 상태가 어떨지 하체 점검하고 성호프 상태 꼼꼼히 점검해서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22만 킬로 베라크루즈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하체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체가 과연 어떨지. 자, 우선 뒷타이어는 한 30% 정도 남았고요. 타이어 연식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다를 때까지 편마모는 없었던 것 같고 타이어는 한번 교체를 받으셔야 되는 차량입니다.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반 이상 남았고요. 뒤에 쇼바 터진 데 없습니다. 지금 보는 게 각종 암들인데요. 어시스트암이나 트레일링 암을 볼 겁니다. 센터가 잘 맞춰져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센터에 딱 맞춰져 있죠.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에 부싱이 터졌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듀얼 머플러가 되어 있거든요. 듀얼 머플러도 부식 없이 깨끗합니다. 자, 앞쪽으로 가기 전에 HID 헤드램프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차고 높이 조절 센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연료 호스도 터진 데 없이 연료 누출 없습니다. 이번 차량 언더코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부식이 없는 차량 같고요. 자, 보시는 게 엔진 쪽이고요. 옆에가 미션입니다. 자, 타이어를 잡아주는 각종 부속들이 보이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로암의 부싱도 괜찮고요. 지금 약간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터진 데 없고요. 반대쪽 로암도 괜찮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링크는 한번 교체되신 것 같고 쇼바도 괜찮습니다. 자, 베라크루즈는 조인트를 잘 봐야 되는데 조인트가 한번 교체가 됐죠. 반짝반짝 빛나는 라벨 확인했고요. 그 전에 조인트가 샜던 흔적은 아마 안쪽 조인트가 터져 있었을 것 같고 뒤쪽에 구리스가 날려있던 흔적들 요게 아마 구리스 자국일 겁니다. 구리스가 날려서 아마 교체를 받으신 것 같고요. 지금 상태 괜찮습니다. 자, 반대쪽 조인트 안쪽도 안 터졌고요. 바깥쪽도 괜찮습니다. 자, 앞쪽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앞뒤로 브레이크 라이닝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조인트에 이어서 베라크루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파워 호스들입니다. 이 파워 호스 짧은 것과 이렇게 돌아가는 이 긴 호스들, 이런 호스들에서 누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수리를 한번 받으셨습니다. 자, 지금 베라크루즈 고질병 2개 확인 다 했는데 다행히도 수리가 다 돼 있습니다. 자, 엔진과 미션 사이에 보면 디젤 차량에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게 달려있죠. 이게
혹시나 누유가 많으면 스펀지로 흡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손가락 한번 눌러보면 깨끗하죠. 이 차량은 애초부터 엔진과 미션 쪽에 누유가 없었던 차량입니다. 지금도 이 엔진을 보시면 엔진 오일팬도 깨끗하지만 엔진 전체가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프론트 케이스에도 누유가 없고요. 위쪽에 헤드 쪽에서도 누유가 없습니다. 22만 킬로 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상태가 좋죠. 자, 22만 킬로 주행한 베라크루즈 엔진룸을 보면서 소모품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부동액 상태는 충분히 좋고요. 이렇게 초록색을 띄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양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조 탱크에도 부동액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파워 오일인데요. 하체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파워 오일은 누유가 없습니다. 적정 수준의 오일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쪽 뒤쪽으로 가시면 연료 필터가 있는데 연료 필터도 위에가 깨끗한 거 보니까 통으로 교체를 받으신 것 같아요. 보통 디젤은 5만 킬로마다 교체를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연료 필터를 자주 교체해 주셔야지 엔진 보호가 됩니다. 자, 그 밑으로 엔진입니다. 이렇게 엔진이 있고 베라크루즈에서 고질병 그 세 번째 파트가 바로 엔진 오일 필터 하우징입니다. 이 필터 하우징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지금 엔진 오일이 고여 있지는 않죠. 보통 베라크루즈가 여기만 확인하시면 거의 절반을 확인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 오일이 고여 있거나 좀 흥건하게 젖어 있는 차량들은 앞으로 큰 돈 들어가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많이 새는 부분이고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다행히 22만 킬로 주행할 때 동안 엔진 오일이 샌 적이 없나 봅니다. 왜냐하면 엔진 오일 교체 주기를 꼼꼼하게 지키신 것 같아요. 오일 주급 캡을 보시면 찌꺼기가 안 쌓여져 있죠. 그래서 엔진 오일 관리는 꾸준히 잘 하셨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차량의 엔진 오일은 한 3,000km 정도 타신 것 같아요. 에어클리너 상태를 봐서는 앞으로 3,000km 정도 더 타시고 교체를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 뒤쪽에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상태 괜찮고 색상 괜찮습니다. 이렇게 양이 충분히 올라와 있다는 것은 브레이크 라이닝 상태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하체 점검했을 때도 한 50% 이상씩은 다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배터리가 있죠. 이게 100A짜리 배터리인데요. 생산 연식이 2015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배터리 충전량이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으면 배터리 충전이 잘 된다는 건데 배터리 자체를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면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자, 배터리 옆에 보시면 터빈이 있죠. 터빈은 디젤 차량의 파워를 좀 올려주는 장치인데 요거 하나가 120만원 정도 합니다. 터빈에서 새어 나오는 흔적 없고요. 밑에 호수는 한번 바꾸셨네요. 밴드를 보니까 밴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오래된 밴드는 이렇게 좀 더러운데 호수랑 밴드를 같이 교체를 한번 받으신 것 같아요. 꾸준하게 정비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느낌상 22만 킬로 주행한 차 치고 소모품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체 점검 마치고 베라크루즈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이 차량을 딱 구입하시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스티어링 휠이, 그러니까 핸들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베라크루즈 좀 오래 탔는데 이 정도로 핸들이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는 제 관리 상태는 진짜 끝장납니다. 자, 좀 이따가 고속주행을 좀 해볼 건데요. 출력이 충분히 나오는지 또 하체에서 잡소리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리기 굉장히 잘하는데요. 하체에도 잡소리가 안 올라가고요. 미션 변속도 수월하게 잘 됩니다. 근데 엔진 관리가 진짜 잘 된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나가는 게 거침이 없어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시운전을 꼭 해봐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왜냐면 진짜 손님한테 이 차를 딱 드렸을 때 손님도 제가 느꼈던 이 감정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차 잘 나갑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자, 오늘 추천드릴 베라크루즈 차량입니다. 9992번 번호 멋지죠? 자, 이번 차량에 HI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 때 좀 더 시인성이 좋고요. 앞쪽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는 남아 있습니다. 요 점 참고하시고 위쪽에 있는 스크래치가 원래 있었는데 깨끗하게 도색한 상태고요. 자, 휠기수도 없는 상태고요. 휠에 보시면 이렇게 공기 주입구가 스틸로 되어 있으면 TPMS,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타이어 4개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잘 찾아보기 힘든 V6 3.0 디젤 엔진이고요. 외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죠. 한 번만 터치하면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열립니다. 자, 베라크루즈는 7인승 짜리 차량이죠. 기본적으로 7인승 모두 확인하셔야 되고요. 뒤에 2열 시트는 리클라인 기능이기 때문에 진짜 2열에 딱 앉으면 누워서 간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선보이는 차량입니다. 특히 베라크루즈를 찾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넓은 차량을 찾으시거나
가족 차량으로 또는 패밀리 차량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뒷좌석 2열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국내 차량 중에는 베라크루즈만큼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많이 없죠. 뚜껑 열어보시면 소화기 확인했고요. 자키 이렇게 있습니다. 자, 트렁크 전반적으로 짐을 많이 실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더럽게 썼다는 흔적은 안 보입니다. 실내 상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는 모두 확인했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디퓨저 부분이나 아니면 하단 쪽에는 약간 뜯김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실내 옵션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요. 2010년에 등록된 11년형이라서 열선 시트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점이 다이얼식이 아닌 버튼 시동으로 스타트를 걸 수 있다는 거, 당연히 키는 스마트 키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죠. 자, 주행거리는 225,191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당연히 오토라이트랑 오토 와이퍼가 함께 장착된 차량입니다. 자, 센터 페시아에 보시면 모젠 내비게이션 순정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위치 한글로 적혀 있고요. 모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 상태입니다. 위에 보시면 JBL 프리미엄 사운드와 블루투스 연결 가능하고 DVD까지 틀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이나 아니면 센터 페시아 그 아래쪽에 기어봉 주변에 있는 마감재까지 22만 킬로라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행거리는 주행거리일 뿐이에요. 관리 상태는 10만 킬로 내외 차량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뒤쪽 가볼게요. 자, 뒤에 의자를 보시면 지금 2열은 이렇게 세워져 있죠. 요게 기본 각도고요. 좀 더 눕혀 보시면 각도 차이가 이 정도 납니다. 반대쪽에서 설명드릴게요. 짜잔. 자, 거의 누워서 가는 분이 옆에 계시고 이렇게 앉아서 가는 분이 있는데 2열 전체를 이 각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차량을 타실 수 있습니다. 자, 2열 쪽에는 가죽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뒤쪽에는 열선 시트와 온도 조절 장치까지 있습니다. 뒷열만 이렇게 따로 사용하실 수 있고, 자, 베라크루즈에는 에어벤트가 측면에 있죠. 뒷좌석 송풍구를 뜻합니다. 자, 300VX 스마트팩에는 이렇게 A 필러, B 필러, C 필러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고요. 측면 에어백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 기본 장착되어 있고, 센터 페시아를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랑 열선 시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루프가 있고요.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A 필러 쪽에 담배 흔적 없고 실제로 타보시면 담배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자, 위쪽에는 하이패스 ECM 눈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는 없는 타입이네요. 자, 제가 이 차량을 타면서 22만 킬로라는 주행거리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차량을 봤으면 10만 킬로 내외 관리 잘 된 차량이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구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솔직하게 리뷰하고 있습니다. 자, 총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차파인 최부장이 추천드리는 베라크루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베라크루즈를 자주 하고 싶은데 참 매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고요. 지금도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실내 공간도 넓을 뿐더러 3.0이라는 높은 cc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행하는 게 재밌습니다. 가볍게 나간다는 게 베라크루즈 타시면 진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덩치를 몰고 가는데도 차가 가볍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자, 이번 차량 820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하체 점검과 소모품 상태 꼼꼼하게 점검해서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렸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판매될 것 같습니다. 22만 킬로라는 주행거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른 주행거리 짧은 차량으로 보셔도 관계는 없지만 소모품 관리 잘 되고 주행거리 관계 없으신 분들은 이번 차량 꼭 놓치지 마십시오. 진짜 차파인 최부장이 강력하게 추천드린 차량입니다. 자, 차파인 최부장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